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MZ세대랑 그 다음에 G세대랑 알파세대를 합쳐서 잘파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더 세대를 마케팅적으로 나눠놓은 거죠. 알파세대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알파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라고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디폴트 값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존재했고 그걸 활용하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들의 단점이 뭐냐면 짧은 쇼츠나 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긴 거를 오랫동안 못 봐요. 순간적으로 도파민을 확 분비될 수 있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다음에 뭐가 나오지? 와 이거 신기하네 맞췄네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아이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원래 20부작 한 주 한 주 기다리면서 했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세대 중에는 아직 드라마를 기다리고 본방사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본방을 보지 않습니다. TV를 거의 안 보고 유튜브하고 짧은 쇼츠나 릴스를 봐요. 그리고 요약본도 많이 보는 편이고 문제는 이 세대들한테 오랫동안 지루한 걸 집중적으로 본다는 건 쓸모없는 일로 치부가 돼요. 뭐하러 그렇게 귀찮게 하냐. 그리고 글자를 읽는 것도 상당히 귀찮아합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읽으려면 글자를 읽고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 상상력보다는 직관적으로 영상으로 보여주게 되면 생각을 거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들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텍스트, 글자를 읽고 그걸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문해력의 문제도 생기는 거고 지금 국어적 문제도 많이 생기는 거고 이 친구들이 그렇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닌데 장점이라고는 얘기하기 좀 난해한 게 뭐냐면 멀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가 된다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한다는 친구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친구랑 카톡을 나누면서 영상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게 다 가능하다고 본인들은 얘기하는 이유가 이 세대는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게 학습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없죠. 당연히 없죠.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하죠. 산만하다. 그러니까 깊게 공부할 수 있는 학문들을 거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도 쉬운 쪽으로 많이 선택하려고 들어요. 문과 쪽이 대표적으로 외우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근데 실제로 문과 학문이 원래는 귀족 학문입니다. 철학에 관련되거나 인문학에 관련된 건 먹고 사는 게 다 충족되는 더 고차원적인 사고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퇴색이 된 거지. 이제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니까. 만만하거나 쉬운 구간은 아닌데 그 결과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처참할 정도로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이과 쪽의 비율이 좀 늘었다가 최근래에는 다시 문과 쪽으로 역전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54대 뭐 46 이 정도 차이라 솔직히 유의미하진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단순합니다. 왜 그렇게 수능 볼 때 바뀌느냐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자기 진로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그냥 고민만 해. 막 어딜 가야 잘 먹고 잘 살지? 뭐 이런 거 고민하다가 그냥 이과 가보자. 갔다가 수능은 결국에 이과 쪽으로 오려고 그래도 안 맞으니까 공부를 대충 하거나 공부를 멀티로 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러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수능은 문과로 보는 이런 사태가 오는 거예요. 상당히 생각하는 것도 정말 다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유해요. 아이들에 대해서 강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오히려 외부에서 아이한테 맞춰주길 바랍니다. 아이는 집에서는 항상 부드럽고 좋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전혀 찾아내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친구 물건을 훔쳐갖고 갖고 왔어. 너 이거 왜 갖고 왔어? 훔치면 안 되니까 빨리 다시 갖다 줘 라고 얘기하고 얘가 다음번에 또 그랬어. 그러면 당연히 엄청나게 혼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래? 실수로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상황이나 말을 100% 믿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지셨어요. 정신과 의사들도 항상 하는 말이 아이들은 말을 시작함과 동시에 거짓말을 하고 상황을 축소시켜서 설명을 한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니까 너무 많거든요. 요즘에 TV 자주 나오시는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시는데 무조건 아이를 훈육하면 안 되고 무조건 아이한테 좋은 얘기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아이한테 훈육하기 싫으신 분들이 오은영 박사님의 솔루션을 너무 축소시켜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한테는 너무 부드럽게 대하다 보니까 혼나야 되고 훈육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전혀 아이가 그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훈육이나 혼나야 되는 상황을 회피하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전혀 사회성을 못 띠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적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 자극이 너무 센 거야. 밀레니얼 세대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이들을 보호만 해요. 이게 보호라는 게 잘못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적이 됩니다. 우리 아이한테 혼내는 사람도 적, 우리 아이랑 경쟁하는 친구도 적, 우리 아이한테 나쁜 말을 했던 친구도 적이 돼요. 그 친구가 오히려 본인의 자녀한테 피해를 당했는데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습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데다가 집중력도 굉장히 부족한 이런 세대인데 이 친구들한테 어려운 학문을 가르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진짜 20년 지금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큰 아이들은요, 사회 나가면 사회가 엄청나게 혼을 냅니다. 그때는 엄마도 못 막아주세요.